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입니다. 오늘 저녁 영상은 녹화가 평소보다 좀 늦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영상 업로드 됩니다. 예.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하락 마감했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혼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식시장만 혼조했던 게 아니고 주식, 뭐 금리, 이 달러, 셋 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혼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혼조했을까요? 혼조하다라는 걸 뭘까요? 혼조하다라는 거는 그 시장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있습니다. 그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있는데 이 두 힘이 비등비등해요. 둘이 다 비슷해요. 둘이 비슷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방향이 나타나지 않고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이 비슷하니까 한쪽으로 확 올라가지도 확 내려가지도 못하고 가운데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어제 하루는 이렇게 혼조했는데, 근데 우리는 어제 하루만 보면 안 되죠.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오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이 기존 추세의 흐름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전날 주식시장은 장대 양봉을 받고 금리는 더 떨어지려고 했었고 달러도 더 떨어지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리 어제 지가 혼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다? 일단은 기존 추세대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기존 추세대로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어젯밤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방향성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고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은 기존 추세가 더 지속되려고 하고 있다, 더 강화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금리는 더 떨어지려고 그러고 달러도 더 떨어지려고 그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혼조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이렇게 그 혼조하게 싸우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가격적인 부담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슈에 대한 어떤 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이렇게 치열하게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비등비등하게 논란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연내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야,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갖고 이미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시장을 혼조하게 만드는 뭐 주요 어떤 그 논쟁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목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가 있는데 물가지표를 앞두고 이 경계감 혹은 기대감 이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지금까지 인플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이번에도 물가지표는 좋을 거야. 물가는 더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지금까지 너무 시장이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도 해야 돼. 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지나쳤을 수도 있어. 라는 뭐 그런 생각들, 물가지표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것도 혼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네, 이것도 어떤 그 논쟁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도 지금 이제 시장을 혼조했던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야, 지금 니네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 기존 추세 인정한다. 기존 추세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인정하는데 니네 10월 말부터 해서 너무 많이 해먹지 않았냐? 주식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해도 너무 단기적으로 빠른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그죠? 이 역사적 정고점을 앞두고 나서 이제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어떤 하방 투자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점들도 지금 이제 어떤 논쟁거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채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도 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어떤 순수한 기술적인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매수세와 매도세를 비등비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은 일단 그랬어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나스닥은 좀 올라왔고 다른 지수들은 좀 빠졌는데 빠지더라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닙니다. 보시면요.
유럽 증시도 좀 빠졌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등비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경제지표 발표는 뭐 특별한 게 없었죠. 예,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게 없었고 그냥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었던 것 같고 뭐 애틀란타 페드 GDP가 뭐 조금 뭐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뭐 그다지 뭐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뭐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 그 어제 연준 그 부의장 나왔죠. 연준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했지만 이것도 뭐 특별히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국채 입찰은 뭐 잘 됐다라고 합니다. 국채 입찰은 역시 3년물 비교적 좀 단기물이죠. 아무래도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뭐 잘 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뭐 시장의 또 호재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래요. 조금 전에 일본의 고용지표 나왔네요. 그죠? 임금에 관련된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하네요. 그 일본 총재가 조금 좀 고민하는 이유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의 고민을 고민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온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보자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여튼 지표가 그다지 뭐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들이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요일 날 밤, 오늘 밤도 아니고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될 지표가 중요한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CPI 경계감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혹은 또 한편으로 또 핌코의 어떤 채권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채권이 뭐 싸다,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들 사람들마다 지금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좀 제각각이죠. 10년물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금리는 앞으로 더 좀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시장이 혼란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다 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마감했어요. 일부 지수들은. 근데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보시면 뭐 나스닥 같은 건 보시면 계속해서 장중에 올랐죠. 이거를 하락했다라고 매도세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이건 일단 계속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뭐 애플이고 IT 빅테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큰 힘을 쓰면서 나스닥에 좀 힘을 좀 보탰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어제 중소형주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큰 개파락을 했어요. 생각보다 큰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IT 빅테크가 좀 올라주니까 나스닥은 잘 회복을 했는데 일단 러셀 지수, 중소형 지수들은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어떤 변화의 조짐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젯밤 분명히 어젯밤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기는 안 좋았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또 건강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조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에서 뭔가 좀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아무런 이유도 없었죠. 어젯밤 아무런 이슈도 없었는데 장 초반부터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해서 출발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증시는 그 전일 화요일 그 전일 장대 양봉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이라는 건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데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다면은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세가 만약 그 진실이었다면은 다음 날 크게 개파락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크게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물론 뭐 나스닥은 봐줄만하게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장대 양봉의 한 절반 정도 자리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다음 날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일단은 물음표를 띄울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야, 이거 전일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출발한다고? 이건 솔직히 조금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장 막판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물음표를 사실 이런 의문이 왜 이리 약했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해결되긴 했어요. 그냥
네, 그냥 뭐 잠깐 빠졌던 거구나 라는 식으로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지수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 항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항봉을 거의 붕괴시키면서 출발한 지수가 러셀 지수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되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거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대충 마감을 했다라면은 이건 뭐죠? 강력한 매수세가 속임수였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러셀 지수를 좀 일단 좀 먼저 좀 볼까 하는데, 러셀 지수 보시다시피 전일 상승했던 걸, 월요일날 상승했던 걸 거의 다 어제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봉이 속임수가 된 거고, 이렇게 나와버렸다라는 것은 일단은 위쪽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모습을 봤다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월 8일 월요일날 마감했던 이런 봉의 종가, 이런 봉의 종가 부근이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나스닥이나 S&P는 이 월요일날 나왔던 종가가 이제 저항이 아니에요. 얘는 돌파 한창 했잖아요. 어제 잘 나가는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 아니고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모양이 좀 안정이 된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러셀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날 상승했던 이 양봉의 종가가 여기가 이 무거운 저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셀 지수를 만약에 내가 하방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좀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야 이거 올라가더라도 얼마 못 올라가겠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러셀 지수는 체력이 많이 약하구나,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 체력이 좋구나 라는 거를 어젯밤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스닥과 러셀 지수는 같은 게 아니죠. 이제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니까 더 올라올 수 있어, 하방 진입을 조금 늦추거나 조금 하방 진입을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러셀 지수는 어떻겠어요? 러셀 지수는 뭐 약하니까 찔끔 올라가기만 해도 하방 진입을 해야겠다, 조금 좀 공격적인 하방 진입 계획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어젯밤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이것도 또 사실 절대적인 건 이런 생각도 너무 좀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목요일날 물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물가지표가 어떤 새로운 또 상승의 시작을 또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변곡이 돼서 시장이 꺾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시작이 돼서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석은 나스닥은 강하구나, 러셀은 약하구나,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지표가 발표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대응은 어쨌든 좀 봐가면서 좀 눈치껏 좀 잘해야 되겠죠. 하여튼 물가지표가 저는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S&P는 저기 나스닥과 다르게 지금 그 나스닥과 그다지 많이 다르진 않은데요. 나스닥보다 조금 더 어떤 저항권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은 조금 더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S&P는 지금 굉장히 이 저항권에 바싹 다가온 거라서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가 있고,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이쪽이 좀 무거운 저항권인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죠. 어젯밤에 하락 출발했는데 하락 출발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방을 추격하고 그러면은 안 될 때죠. 아직은요.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가만히 있었고요. 역시나 어쨌든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장대양봉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월요일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소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주춤주춤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주춤주춤했으니까 S&P와 나스닥은 월요일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해서 이제 더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러셀 지수는 아니죠. 조정이 아니에요. 러셀 지수는 월요일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푼 게 아니고, 이거는 좀 피로감을 풀었다고 보기엔 좀 곤란하죠. 이거는 너무 약했습니다. 지켜야 될 때를 못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긴 있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S&P가 이런 자리,
여기 넘을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이제 그런 그런 자리고 어떤 의심이 피어오르는 자리고 나스닥도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겠죠. 여기서 충분히 쌍고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방 진입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다 봤고요.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어젯밤에 뭐 조금 올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리 분봉 이게 저기 채권 선물 분봉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10년물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됐던 때 여기서 매수세 한번 확인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 전날 매수세 확인 또 그리고 어젯밤에도 하방 경직성 확인 매수세 확인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 금리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박스권이죠.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뭘 했냐? 미국 증시가 개장만 하면은 이렇게 매수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금리는 떨어지려 하고 있다. 금리가 여기서 저항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뭐 어젯밤에 뭐 금리가 조금 올랐네라고 해도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더 떨어지려고 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선물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요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중요한 저항이 딱 봐도 여기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단.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다음번 목표치는 어디다? 여기다.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다음번 목표치는 저 위에 쪽까지 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 금리는 지금까지 답답한 박스권 3거래일째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금리의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채권 선물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요런 모습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혼란하다고 표현하죠. 혼조하다. 혼조하다라고 표현하죠. 박스권이니까 사실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기존 선물이 계속 선물이 계속해서 이 올라가고 있던 이런 기존의 큰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지금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뭐 볼 수가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는 금리와 하여튼 얘네 채권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봉상 몇 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오늘쯤에 이제 시세를 한번 위쪽으로 한번 뿜어낼 때가 되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뭐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어떤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확인했으면은 어떤 여기서 매수세가 누적이 된 거니까 다음 날쯤 이렇게 장대 항봉을 뽑으면서 힘을 뽐낼 수 있다. 뭐 그죠? 이런 이야기. 똑같이 저항을 예를 들어만 3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다. 코스피처럼 어제 코스피처럼 저항을 3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다. 그럼 오늘 하락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도요. 다 봤죠? 어젯밤 국제유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좀 올랐어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어젯밤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러면서 또 올랐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원유 가격 인하 소식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합쳐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혼란한 모습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일단 만들어 놨다. 위쪽에 저항이 좀 무거운지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은 확인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좀 혼조합니다. 전반적으로 모습들이 다 그래요. 좀 전에 제가 채권 선물만 보여드렸죠. 금리로 보면 이렇다고요. 금리가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금리가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오늘 밤은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져 주는 게 자연스럽다. 근데 오늘 밤에 10년물 채권 국채 입찰이 오늘 국채 입찰이 있네요. 그죠? 근데 아마 지금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도 좀 강하게 어쨌든 강하게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입찰도 특별한 일 없으면 선방해서 금리는 아마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일단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좀 올랐죠. 이거 혼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뭐죠? 일단 금리가 달러가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양봉이니까. 근데 아직 이제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혼조했다 이겁니다.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했는데 매수세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유럽 증시는 물론 기존 추세도 강합니다만은 위쪽에 한 달, 두 달 가까이 저항을 누적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자리는 어젯밤 나온 음봉은 좀 심상치 않은 것일 수 있죠. 어젯밤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밤 올라가려고 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 같은 거 할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목요일날 밤에 물가지표가 있네요. 야, 이거 좀 애매하죠. 네. 하여튼 지난 2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살짝 푸는 선에서 일단 마감이 됐고, 초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혼조했던 겁니다. 예. 다 본 것 같고, 애플 강하죠, 그죠? 애플 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하고 IT 빅테크가 강합니다. 나스닥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 지수가 좀 전에 선물로 보여드려서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양봉을 거의 월요일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좀 약간 없어졌고요. 하방 경직성을 일단 재확인하긴 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력도 만만치 않고, 근데 매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까지 약했다라는 것은 일단 월요일날 상승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조금 강하게 해봐야겠다, 어떤 공격적인 하방 진입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네, 다 봤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뭐 조금 떨어져도 아직까지 뭐 괜찮긴 합니다. 어떤 박스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뭐 이런 모습들 체크 다 했습니다. 다 봤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한국 증시는 뭐 일단 오늘 저기 급락폭락 할 수도 있었어요. 코스피, 그죠? 급락폭락 할 수도 있었는데, 급락폭락은 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저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급락폭락은 일단 면하는 쪽으로, 어젯밤 결과적으로 그저 말씀드렸죠. 증시는 매수세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좀 혼조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한국 증시 코스피가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은 얘도 혼조한 구간이긴 해요. 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애매한 자리를 지금 이제 붕괴시키고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죠? 12월 15일 날 금요일 이날 봉하고 12월 20일 날 봉하고 이 정도 사이가 여기가 어떤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고요. 여기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 부근에서는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중요한 자리는 일단 붕괴되긴 붕괴됐는데 조금 좀 시원찮게 좀 붕괴가 돼가고 살짝 붕괴시킨 거라 갖고,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일단 하방 압력은 많이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를 어쨌든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이 이게 의미 있는 쌍고점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아직 도장은 못 찍겠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서, 목요일날 물가지표 보고 또 다시 튀어오르면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하게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 자리가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이 쌍고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코스피 급하게 흘러내릴 수 있겠다. 생각보다 지난번 강력했던 추세가 있긴 있는데, 지난번 강력했던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빠질 리가 없는데, 근데 지금 쌍고점 만들어낸 꼬라지를 보면 생각보다 코스피 지난번에 강했던 힘을 다 까먹고 생각보다 급하게 빠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다 봤고요. 코스닥도 약하네요. 오늘 참 독특한 날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근데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중소형주들로 이게 지금 매수세가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중소형, 이거 소형주 지수라고요. 이 소형주 지수 보시면은 이건 어디도 꺾인다는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꺾이려면 이거 확인이 좀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게 대형주는 못 가고 있고 중소형주는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뭐 조금 좀 그죠? 한국 증시도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중소형주 랠리하고 있는데 대형주가 혼자 폭락하면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제각각 다들 좀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 하여튼 눈에 보이시는 대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그 자산의 가격에만 신경을 잘 쓰면서 뭐 그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 코스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코스피만 보시면 되죠, 그죠? 코스닥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눈치 볼 거 없이 코스피 눈치 볼 거 없이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만 보시면 되는 거고, 환율 뭐 달러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달러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중요한 저항에 바싹 다가섰네요. 중요한 저항이 여기 정도죠. 예. 1320원, 19.8원 이 정도 자리입니다. 뭐 물론 위쪽에 이제 짜잘짜잘한 저항이 더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자리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3일날 금요일날 급락했던 그 장대 음봉의 종가 자리가 1320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하여튼 뭡니까 이거, 그 좀 전에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죠, 그죠? 쭈루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 이거 뒤집어 놓으면 물론 금리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패턴이다라는 거. 지금 이런 패턴들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에선 쭈루시 음봉이 등장하면서 매도세가 누적. 환율에서는 쭈루시 양봉이 등장하면서 매수세가 누적. 금리에서는 좀 전에 어쨌죠? 금리에서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이 쭈루시 이렇게 누적되는 모습, 그죠? 어떤 비슷한 패턴이죠. 힘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